러시아 모스크바 한 병실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여성이 침대에 누워 산소 마스크만 착용한 채로 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여성은 병실에서 노래를 들으며 흥얼거리고 있는데 갑자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여성은 이 노래를 들으면 눈물이 난다고 했습니다. 어떤 노래를 들었길래 이 여성은 그렇게 눈물을 흘린 것일까요? 러시아에서 날아온 놀라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리나 페르토바입니다. 저는 모스크바 종합병원 특실에 누워 있습니다. 의사는 제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죠. 폐암 말기라는 진단을 받은 지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병실 창문 너머로 모스크바의 봄이 찾아왔지만 저는 이제 그 따뜻한 햇살을 맞으러 나갈 수 없어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제 곁에는 소중한 딸 카티아가 있고 이어폰에서 흘러나오는 한국 노래가 있으니까요. 엄마, 또 그 노래 듣고 계세요? 카티아가 물었습니다. 그 아이의 목소리에는 호기심과 걱정이 섞여 있었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광석의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는 30년 동안 제 삶의 일부였어요. 비록 가사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해도 그 멜로디와 감성은 항상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오늘만큼은 제 비밀을 딸에게 털어놓고 싶었어요. 말기 암 환자에겐 더 이상 감출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천천히 산소 마스크를 내리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카티야, 이 노래가 내 삶을 지탱해준 유일한 희망이었단다. 그리고 이 노래를 알려준 사람이 내 첫사랑이었어. 카티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아이는 제가 어떤 사랑의 이야기를 품고 살아왔는지 전혀 몰랐거든요. 제 남편, 그러니까 카티아의 아버지는 제 인생의 첫사랑이 아니었으니까요. 진짜 사랑은 그 전에 있었습니다. 30년 전 소련이 무너지고 혼란스러웠던 시절이었습니다. 30년 전 엄마가 젊었을 때 한국인을 만났어. 카티아가 놀라서 물었죠. 저는 쓰게 웃었습니다. 그땐 제가 지금의 카티아처럼 젊고 아름다웠으니까요. 머리카락도 지금처럼 희끗희끗하지 않았고 주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꿈과 희망이 있었죠. 그 사람 이름은 정한결이었어. 한국에서 온 엔지니어였지. 이름을 말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떨렸습니다. 30년이 지났는데도 그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차분한 눈빛, 진지한 표정, 그리고 가끔씩 보여주던 따뜻한 미소까지. 산소 마스크 너머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카티아는 조용히 제 손을 잡았죠. 그 순간 병실에는 김광석의 노래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딸에게 이 노래가 얼마나 소중한지, 왜 죽기 전에도 계속 듣고 있는지 말해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는 30년 전으로 돌아가 한결과의 첫 만남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소련 해체 이후 혼란스러운 러시아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던 젊은 경제학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도 그때는 전혀 몰랐죠. 1992년 봄 모스크바는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소련이 무너진 후 우리는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고 있었죠. 저는 대학에서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영어와 약간의 독일어를 할 수 있었기에 외국 기업과 러시아 정부 간의 프로젝트에서 통역사로 일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때 저는 한국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어요. 제가 알고 있는 건 그저 아시아의 작은 나라라는 정도였죠. 우리 팀은 한국의 에너지 기업과 합작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첫 회의가 있던 날, 저는 아주 긴장했어요. 통역 실수로 국제 프로젝트에 차질이 생길까 두려웠거든요. 회의실에 들어서니 검은 정장을 입은 한국인 4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정한결이었죠. 처음 본 한결은 매우 냉정하고 엄격해 보였습니다. 안경 너머로 모든 것을 분석하는 듯한 날카로운 눈빛이 인상적이었어요. 회의 내내 그는 꼼꼼하게 질문하고 메모했습니다. 그의 완벽주의적인 태도에 저는
약간 불편함을 느꼈죠. 한국 사람들은 참 예의가 없구나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러시아 사람들은 저렇게 행동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 선입견은 회의가 끝난 후 완전히 깨졌습니다. 모두가 자리를 떠난 후 한결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페트로바 씨, 번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몇 가지 자료를 함께 검토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의 영어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정중했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수락했죠. 우리는 빈 회의실에 남아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처음에는 업무적인 대화만 오갔지만 점차 분위기가 부드러워졌어요. 한결은 제게 러시아어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려 했는데 발음이 너무 이상해서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버렸습니다. 그의 얼굴이 빨개졌지만 곧 함께 웃었죠. 러시아어는 정말 어려워요. 한결이 말했습니다. 한국어보다 훨씬 복잡한 것 같아요. 저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한국어는 어떤가요? 배우기 쉬운가요? 한결의 눈이 갑자기 빛났어요. 그는 간단한 한국어 인사를 가르쳐 주었고 저는 서툴게 따라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실수에 웃으며 언어의 벽을 허물어갔죠. 그날 밤 너무 늦게까지 이야기했다는 걸 깨달았을 때 이미 저는 내일 다시 그를 만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우리는 회의 후 자주 만났어요. 처음에는 업무를 핑계로 시작했지만 점점 서로의 문화와 삶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한결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한 사람이었어요. 회의에서 보여주는 엄격한 모습 뒤에는 따뜻하고 유머 있는 성격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서서히 그에게 이끌리고 있었죠.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한결과 저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그가 저에게 모스크바를 안내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이상하게도 가슴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데이트 같은 느낌이었죠. 저는 기쁘게 수락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옷을 골랐어요. 붉은 광장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한결은 정확히 약속 시간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러시아 전통 인형 마트료시카를 들고 있었고 저에게 선물했죠. 작은 배려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우리는 크렘린 궁전과 성 바실리 대성당을 거닐며 역사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한결은 진지하게 질문하고 경청했습니다. 그의 호기심 어린 눈빛에서 어떤 순수함이 느껴졌죠. 러시아 역사에 대한 그의 지식은 놀라웠어요. 우리나라를 이해하기 위해 얼마나 공부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점심으로 제가 좋아하는 러시아 식당에 갔어요. 한결은 보르시치와 불린을 처음 먹어보며 즐거워했습니다. 식사 후 고리키 공원으로 향했죠. 벚꽃이 피기 시작한 봄날이었고 공원은 아름다웠습니다. 우리는 벤치에 앉았고 그때 한결이 작은 워크맨을 꺼냈어요. 이리나 들어보고 싶은 노래가 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한국의 가수 김광석이라는 사람의 노래인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곡이에요. 저는 이어폰을 받아 귀에 꽂았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한국어 가사였지만 멜로디가 제 심장을 울렸어요. 노래는 부드럽고 감성적이었죠. 한결은 곁에서 조용히 가사를 영어로 번역해 주었습니다. 이 노래 제목은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라고 해요. 오랜 세월 함께한 부부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죠. 젊었을 때는 미처 몰랐던 사랑의 깊이를 나이 들어 깨닫는 내용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노래를 들으며 저도 모르게 눈물이 고였어요. 그때 처음으로 한결의 손이 제 손을 감쌌습니다. 따뜻했어요. 마치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안식처를 발견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왜 이 노래를 그렇게 좋아하나요? 저는 물었습니다. 한결의 눈빛이 깊어졌어요. 이 노래는 사랑이 어떻게 평생을 함께하는지 보여줘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의 질문에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한결은 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한국의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던 대학 시절 가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엔지니어의 길을 선택한 이유, 그리고 러시아에 오게 된 과정까지. 저 역시 소련 붕괴 후 우리 가족이 겪은 어려움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두 사람의 배경은 달랐지만 우리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잘 통했어요. 그 봄날의 기억은 제 마음속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광석의 노래는 우리 사랑의 시작을 알리는 멜로디였죠. 봄은 빠르게 지나갔고 한결과 저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매주 주말마다 모스크바의 여러 곳을 함께 다녔어요. 그는 러시아어를 배우려고 노력했고 저는 그에게서 한국어 몇 마디를 배웠습니다. 우리 사이의 감정은 깊어졌지만 현실의 장벽도 점점 높아졌죠. 어느 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어머니가 심각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리나, 그 한국 남자와 만나는 것 같더구나. 이웃들이 다 봤어. 이제는 그 한국 남자와 그만 만나렴. 어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소련 시절을 살아온 그녀에게 외국인과의 관계는 여전히 불안한 일이었죠. 어머니, 한결은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서로 좋아해요. 제가 반박했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리나, 현실을 봐야 해. 그는 곧 자기 나라로 돌아갈 사람이야. 너를 데려갈 수도 없고 너도 가족을 두고 떠날 수 없잖니. 내 아버지 건강이 어떤지 알잖아. 아버지는 당시 심장병으로 투병 중이셨어요. 어머니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한결에 대한 마음과 가족에 대한 책임감 사이에서 갈등했죠. 이틀 후 한결이 슬픈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의 회사가 프로젝트 일정을 앞당겨 다음 주에 그를 한국으로 복귀시키기로 했다는 거였어요. 이리나, 나와 함께 한국에 가줬으면 해요. 우리가 함께라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의 진심 어린 제안에 제 가슴은 쪼개질 것 같았습니다. 한결이 저를 정말 사랑한다는 것, 저 역시 그를 사랑한다는 것은 확실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죠. 아픈 아버지, 혼자 남을 어머니, 그리고 낯선 나라에서의 불확실한 미래는 저를 고민에 빠지게 했습니다. 마지막 만남의 날, 모스크바 공항에서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결, 지금은 러시아를 떠날 수 없어요. 아버지가 편찮으시고 어머니 혼자서는 감당하실 수 없어요. 제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을 참느라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결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 포옹 속에는 이해와 존중, 그리고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작은 선물 상자를 건넸습니다. 이리나, 이것은 내 마음이에요. 언젠가 다시 만나길 바랍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말했죠. 비행기가 이륙하는 것을 바라보며 저는 그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그의 워크맨과 김광석의 카세트 테이프가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작은 쪽지 한 장. 우리는 아직 60대가 아니지만 언젠가 이 노래의 주인공처럼 될 수 있을 거예요. 공항을 떠나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올바른 선택을 한 걸까요? 그때는 몰랐지만 그것이 우리의 30년 이별의 시작이었습니다. 한결이 떠난 후 제 삶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아버지는 1년 후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셨어요. 저는 KGB 출신의 미하일과 결혼했습니다. 그는 제게 안정된 생활을 약속했고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우리 가족에게는 그것이 필요했죠. 하지만 결혼 생활은 제가 꿈꾸던 것과 달랐습니다. 미하일은 술을 마시면 폭력적으로 변했고 제 의견을 존중하지 않았어요. 제 인생의 유일한 기쁨은 딸 카티아의 탄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결이 남긴 워크맨과 김광석의 노래뿐이었어요. 밤마다 남편이 잠든 후 저는 이어폰을 귀에 꽂고 그 노래를 들었습니다. 비록 가사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지만 멜로디는 제게 위로가 되었어요. 마치 한결이 제 곁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그 노래는 제가 힘든 현실을 견디게 해주는 탈출구였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러시아어 교사가 되었어요. 가끔 학생들에게
세계 문화를 소개하는 수업에서 한국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의 역사, 문화, 그리고 음악까지. 학생들은 제가 왜 한국에 그렇게 관심이 많은지 의아해했지만 그것은 제 비밀이었죠. 세월이 흘러 카티아는 자라서 대학생이 되었고 저는 차츰 나이가 들어갔습니다. 60세가 되던 해 갑작스러운 기침과 호흡 곤란으로 병원을 찾았어요. 의사는 저에게 폐암 진단을 내렸습니다.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였죠. 너무나 갑작스러운 상황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 치료를 받아야 해요. 아직 희망이 있어요. 카티아는 눈물을 머금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았어요. 치료는 고통만 연장할 뿐이었죠. 어느 날 병실에서 카티아에게 말했습니다. 내게는 마지막 소원이 있단다. 30년 전 내가 사랑했던 한국인에게 감사를 전하고 싶어. 카티아는 놀랐지만 곧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의 첫사랑을 찾아볼게요. 그분 이름이 뭐예요? 정한결. 한국의 에너지 회사에서 일했던 엔지니어였어. 카티아는 인터넷에서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막막했지만 러시아어와 영어로 된 한국 SNS에 글을 올렸어요. 30년 전 모스크바에서 일했던 정한결 씨를 찾습니다. 제 어머니 이리나 페트로바가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일주일 후 답장이 왔습니다. 한결의 아들 민수가 연락해온 거였어요. 제 아버지가 그 글을 보고 매우 놀라셨습니다. 그는 지금도 이리나 씨를 잊지 못하고 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심장은 젊은 시절처럼 뛰었습니다. 한결은 저를 잊지 않았던 거예요. 그는 지금 에너지 회사의 CEO로 은퇴했고 몇 년 전 아내와 사별한 후 혼자 지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민수의 도움으로 한결은 곧 모스크바로 오기로 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이 놀라운 소식을 들은 후 저는 매일 밤 김광석의 노래를 들으며 한결과의 재회를 기다렸습니다. 암의 고통도 잊은 채 30년 만의 만남을 꿈꾸었어요. 카티아가 한결의 아들 민수와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메시지 교환이었지만 점점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민수는 자신의 아버지가 매년 김광석의 기일에 그 노래를 들으며 러시아를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서재 한편에는 모스크바에서 찍은 사진들과 저와 함께 찍은 한 장의 폴라로이드가 항상 놓여 있다고요. 아버지는 이리나 씨에 대해 자주 이야기하셨어요. 민수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분이 러시아에 가족을 두고 떠날 수 없었던 이유를 이해하셨고 늘 그 결정을 존중하셨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라셨어요. 저는 병상에 누워 카티아가 읽어주는 메시지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결은 저를 원망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해해 주었던 거예요. 그의 따뜻한 마음은 3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또한 한결이 은퇴 후 한국-러시아-문화-교류-재단을 설립했다고 했어요. 그는 두 나라의 가교 역할을 하며 특히 러시아 문학과 예술을 한국에 소개하는 데 힘썼다고 합니다. 한결은 심지어 러시아어도 배웠다고 했죠. 어머니, 정한결 씨가 내일 모스크바에 도착한다고 해요. 카티아가 어느 날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수가 방금 연락했어요. 아버지가 비행기를 예약했대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한결을 만난다는 생각에 두려움과 기대가 교차했어요. 저는 거울을 보았죠. 젊고 아름다웠던 제 모습은 사라지고 병든 노인의 얼굴만 남아 있었습니다. 한결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도 분명 많이 변했겠죠. 그가 실망하지는 않을까 걱정되었어요. 카티아, 내가 이렇게 변해버렸는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카티아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니, 진정한 사랑은 외모가 아니에요. 그분이 30년 동안 어머니를 잊지 않았다면 지금의 모습도 사랑해 주실 거예요. 딸의 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간호사에게 부탁해 머리를 빗고 창백한 얼굴에 약간의 화장도 했어요.
병실을 정돈하고 침대 옆 작은 테이블에는 늘 갖고 다니던 마트료시카 인형을 놓았습니다. 한결이 30년 전 제게 선물했던 그 인형이었죠. 다음 날, 저는 아침부터 긴장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모스크바의 봄을 바라보며 한결을 기다렸어요. 점심 무렵, 병실 문 앞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노크 소리 제 심장은 마치 멈춘 것 같았어요. 문이 천천히 열렸고 그가 들어왔습니다. 흰 머리에 약간 구부정한 체형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제가 기억하는 한결 그대로였어요.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이리나, 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정말 당신이군요.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한결, 와주셨군요. 30년이 지났는데 그는 천천히 제 침대 옆으로 다가와 앉았어요.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죠. 그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더 많은 것을 전할 수 있죠. 이 마트료시카, 한결이 침대 옆 인형을 알아보고 말했습니다. 아직도 갖고 계셨군요. 당신의 워크맨과 노래도 항상 곁에 있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한결은 가방에서 낡은 폴라로이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30년 전 고리키 공원에서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젊은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었죠. 매일 이 사진을 보며 당신을 생각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러시아어도 배웠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나면 당신의 언어로 대화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놀랍게도 한결은 러시아어로 말을 이어갔어요. 발음은 여전히 서툴렀지만 충분히 대화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30년 동안 그는 저를 잊지 않고 기다렸던 거예요. 다음 날 한결은 기타를 들고 병실을 찾았습니다. 그는 병실 의자에 앉아 김광석의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를 조용히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나이 들어 더 깊고 감성적이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러시아어로 번역한 가사를 불렀어요. 우리는 이제 정말 그 노래 속 60대 노부부가 되었네요. 노래를 마친 후 한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말에 웃음 지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함께 늙지 못했잖아요. 지금부터라도 함께 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한결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한결은 매일 병실을 찾았어요. 그는 제게 한국 문학과 시를 읽어주었고 제가 좋아하는 러시아 소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심지어 병원 의사들과 상담하며 최선의 치료 방법을 찾으려 노력했죠. 제 상태는 여전히 심각했지만 한결의 존재만으로도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의사들도 놀랐어요. 제 상태가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거든요. 정신적 안정이 병에 좋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사랑의 힘은 때로 의학보다 강할 수 있다는 걸 그때 깨달았죠. 병실은 30년 전 모스크바의 봄처럼 따뜻해졌습니다. 한결과 함께하는 시간은 비록 짧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소중했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놓친 30년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의 가족, 제 삶,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잊지 못했던 이유까지. 한결은 모스크바에서의 체류를 연장했습니다. 매일 아침 병실에 꽃을 들고 와서 저녁까지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그는 제가 식사할 때 도와주고 창가로 휠체어를 밀어 햇살을 쬐게 해주었습니다. 한결의 손길은 너무나 조심스럽고 따뜻했어요. 카티아는 우리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SNS에 올렸습니다. 30년을 기다린 사랑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은 순식간에 러시아와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감동의 메시지를 보내왔고 일부는 직접 병원으로 꽃과 편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리나, 우리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어요. 한결이 어느 날 말했습니다. 사랑에는 시간도 국경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결, 당신을 만난 것은
제 인생의 가장 큰 행운이었어요. 그리고 다시 만난 것은 기적이죠. 의사들은 제 상태가 악화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통증이 심해져서 모르핀 용량을 늘려야 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한결이 곁에 있었기 때문이죠. 죽음이 무서운 것은 홀로 마주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어요. 어느 평화로운 오후, 병실에는 김광석의 노래가 조용히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창문으로는 따뜻한 봄 햇살이 들어왔어요. 한결은 제 침대 옆에 앉아 손을 잡고 있었고, 카티아는 반대편에서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사랑은 국경도, 시간도, 죽음도 이길 수 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한결, 고마워요. 당신이 제게 준 노래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어요. 그 노래가 저를 살게 했습니다. 한결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어요. 이리나, 내가 더 감사해요. 당신을 다시 만날 수 있어서요. 그때 창밖에서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노래는 여전히 흐르고 있었고 제 마음은 평온했어요. 눈을 감으니 30년 전 고리키 공원의 봄날이 떠올랐습니다. 젊은 한결과 제가 벚꽃 아래 앉아 처음으로 그 노래를 듣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이리나, 괜찮아요? 한결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네, 정말 괜찮아요. 행복해요. 그것이 제가 기억하는 마지막 순간입니다. 병실에는 김광석의 노래가 울려 퍼지고 한결의 따뜻한 손이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죠. 그리고 카티아의 사랑스러운 얼굴과 모스크바의 따뜻한 봄 햇살이 비출 때였죠. 30년 전 우리가 헤어질 때 한결은 언젠가 다시 만나길 바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소망은 결국 이루어졌어요. 비록 마지막 순간이었지만 우리는 다시 만났고 서로를 여전히 사랑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한국 노래 한 곡으로 시작된 우리의 사랑은 30년의 시간과 국경을 넘어 마침내 완성되었습니다. 저에게 김광석의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희망이었고 위로였으며 한결과 연결해주는 끈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저를 살게 한 힘이었죠. 그래서 저는 매일같이 이 노래를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러시아에서 온 사연 어떠셨나요? 30년이라는 세월은 흘러갔지만 김광석의 노래로 인해 두 사람은 다시 만나 서로를 마주할 수 있게 되었죠.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놓친 선택들이 다르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지금 사랑하는 사람에게 용기 내어 이야기해보시고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